커뮤니케이터가 만났습니다. 이번 달 톡톡 인터뷰 파킨슨병을 연구하고 계신 오주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침술과 함께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오주영입니다.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 질환 모델에서 침치료의 효과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기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파킨슨병 동물 모델의 침치료를 했을 때 신경회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신경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에서는 그럼 네. 어느 부위를 네. 침치료하게 되나요? 네.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혈자리는 그 무릎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양릉천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 양릉천이라는 혈자리가 운동 기능을 개선을 하는 효과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아래에 있는 양릉천을 자극했을 때 왜 뇌에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멀리 있는 부위에 침 자극을 했는데 어떻게 뇌를 변화시킬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파킨슨병에서 어떤 뇌 부위를 처음에 타겟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2017년에 저희 랩에서 보고했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핵심 뇌 부위인 시상하부가 중추신경의 한 부분이고 인체 내의 항상성 조절을 하는 핵심 부위이고,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시상하부에서 받아들이고 다시 대뇌피질에 영향을 주고 또 다시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서 내분비, 자율신경, 인체 항상성 유지 기능 등을 조절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파킨슨병 연구에서는 주 타겟 부위인 도파민 신경 분포 부위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 작용 경로의 관점에서 이 시상하부 부위가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파킨슨병 환자의 시상하부에 뇌신부 자극술을 통해서 뇌 기능이 일부 회복이 되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 2017년에 보고했던 논문에서 파킨슨병 마우스 모델에게 침치료를 한 후에 시상하부를 마이크로어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들을 분석을 했는데 MCH가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MCH가 뭔가요? MCH 뉴런은 이 시상하부의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 가측 시상하부, 그리고 조나 인설타, 불확정 영역에 분비하는 뉴로펩타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영역에서 가장 많이 발현이 되는 뉴런 집단 중에 하나인데요. 이 MCH의 특징 중에 하나는 뇌 전체에 여러 부위로 투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CH는 시상하부에 특이적으로 존재하지만 MCH 수용체는 중추신경계의 다양한 영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이 뉴런이 뇌 전체로 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뇌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신의 기능 조절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이 수면 그리고 음식 섭취, 보상 같은 것을 이제 조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MCH라는 게 뇌 전역에 퍼져 있는 뉴런인데 뇌를 자극하는 입구는 굉장히 한정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찔러주면은 전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영님께서 이쪽 분야, 특히나 파킨슨병을 침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경과학적인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파킨슨병에서 침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현재에도 계속 이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처음에 연구실에 왔을 때 당시 저희 연구실에 계시던 박사님께서 파킨슨병 모델 마우스에게 침을 놓고 행동 실험을 하고 계시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모델군과 비교를 했을 때 침 치료 후에 운동 증상 개선이 눈에 띄게 보여서 저에게 엄청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리에 침을 놓았는데 뇌 기능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항상 참 의문이거든요. 네. 왜 여기를 찔렀는데 여기에 효과가 나타나지? 근데 이거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짜릿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일단 제가 처음에 연구실에 와서 처음 봤던 행동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로타보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트레드밀처럼 돌아가는 원통이 돌아가는 데 위에 이렇게 쥐를 올려놓고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하는 그런 행동 실험입니다. 근데 파킨슨병 모델 마우스들은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금방 떨어지는데 침 치료를 12일간 받은 후에 행동 실험을 한 마우스들은 그 시간이 엄청 눈에 띌 정도로 오래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실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그 정상 마우스랑 파킨슨병 마우스를 비교했을 때 파킨슨병 걸린 애들은 거의 한 20초도 못 버티고 이 트레드밀에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던 건 7일 동안 치료를 거친 마우스가 다시 2분 넘게 달리는 걸 봤을 때 네. 와, 정말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년간 연구를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특히나 마음에 남으셨던 땡땡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인비보 칼슘 이미징이라는 실험을 했을 때인데요. 이제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면 세포 내로 칼슘이 유입이 되는데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형광 센서 단백질을 사용을 해서 신경 활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양릉천에 침 자극을 할 때 시상하부의 MCH 뉴런 활동이 증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MCH 뉴런에 특이적으로 그 형광 센서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시상하부에 작은 렌즈를 삽입을 하고 MCH 뉴런 활동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5년간 여러 실험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연구 초기에 이 침치료가 MCH 뉴런을 화학 유전학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에도 엄청 흥미로웠었는데 직접 양릉천에 자극을 하고 눈으로 이 MCH 뉴런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5년, 10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구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굉장히 많은 피규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영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혹은 가장 애정하시는 피규어가 있다면 그거를 하나 선정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먼저 그 연구 맨 마지막에 있는 연구 요약된 그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무릎 아래 위치하고 있는 이 혈자리를 침으로 자극을 하면 이 시상하부에 있는 MCH 뉴런이 활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상하부의 MCH 뉴런은 각각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 그리고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으로 투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각각 그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으로 뻗고 있는 그 회로는 기억력을 회복하는 데에 관여를 했고 또 운동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으로 MCH 신경세포를 뻗고 있는 그 회로는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특이적인 회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화학 유전학적으로 MCH 뉴런을 특이적으로 조절을 했을 때도 재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주영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파킨슨병에 계속해서 관심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이 파킨슨병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주영님이 생각하셨을 때 사람들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파킨슨병은 일단은 뇌에서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응집이 되거나 아니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이 돼서 운동장애가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운동 기능 장애를 유발을 하는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킨슨병은 인지기능 저하를 포함한 변비, 그리고 후각 이상, 또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자율신경 이상 같은 비운동 증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운동 증상은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는데요. 보통 10년 이전부터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이제 파킨슨병은 단순히 뇌 기능 이상에 의한 운동장애 질환이 아니라 전신 시스템 질환으로 보고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파킨슨병이 운동장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운동장애 쪽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네요. 네. 심지어 10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니 오히려 비운동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빠르게 진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파킨슨병과 더불어서 침치료의 신경학적 기전 이런 분야 연구를 하고 계신데 연구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신가요?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점은 연구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논문들을 읽고 그 논문들에서 또 힌트를 얻고 새로운 내용들을 적용을 하고 또 결과를 기다릴 때 또 두근거리고 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도 다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연구가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천성 연구원이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편이세요? 아니요. 연구 분야 한정. 과학 한정 호기심이 많은 편이구나. 그러면 장점 얘기해 주셨는데 단점 또 들어봐야죠. 네. 또 단점은 제가 이제 주로 동물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 실험 하다 보면은 본인의 스케줄보다 약간 동물의 스케줄에 맞춰서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실험실에 있어야 한다 할 때가 종종 있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취미생활도 하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결국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나면은 또 그런 아쉬움은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침술로 파킨슨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네. 그냥 일단 치료면 완전히 낫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네. 2번 기전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파악했는데 막상 치료법은 2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기전은 모른다. 제가 할 일은 없어지겠지만 괜찮은 건가요? 만약에 저희 가족이 환자라고 생각하면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기전을 몰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지언정 계속 연구하면 가깝게라도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본인의 희생에서 전자를 선택하셨고요. 자, 바로
두 번째 밸런스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킨슨병을 넘어서 전반적인 연구원들이 하실 고민인 것 같은데요. 1번, 평생 연구비가 부족해요. 정말 연구비에 허덕이는 삶을 사는데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2번, 연구비가 풍족해서 온갖 좋은 장비, 좋은 지원을 다 받는데 연구 주제는 절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없어요. 시키는 것만. 네. 전자를 선택할 것 같고요. 연구비 허덕이지만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네. 근데 사실 연구비가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현실이긴 하죠. 네. 그래도 제가 그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또 그게 연구가 재밌다고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데 제가 후자의 경우라면은 재밌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전자로 하겠습니다. 역시 천성이 연구원이십니다. 이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고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은 결국 오래 연구를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자금을 허덕이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길을 굳건히 밀고 나가시겠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키워드 5개 정도 골라주시겠어요? 10년 후에도 저는 고민을 하면서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기심을 느끼는 분야는 지금이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궁금증을 느끼고 또 뭔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또 그 분야에서 지금처럼 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대자연 같은 그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또 야외에서 엄청 활동적인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10년 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5개로 정리해보자면? 일단 연구. 네. 그리고 호기심, 열정, 그리고 운동이랑 여행. 마지막 운동이랑 여행까지 딱 워라밸을 맞춰주셨네요. 그럼 생각하고 계시는 이 대자연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가고 싶은 곳? 너무 많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곳은 스위스를 가보고 싶어요. 이 알프스 딱 토블런 초콜릿이랑 맞춰볼 수 있는 그 대자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영님께서 쌓아오신 나만의 연구 개꿀팁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약간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일주일을 계획하는 위클리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클리 레포트를 바탕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의 일정을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또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전부 계획한 대로 수행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전, 오후를 어떻게 나눠서 쓸지 정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혹시 MBTI가? 저 ESTJ. 제일 것 같았어요. 혹시 또 다른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연구에 좋은 습관? 사실 저도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요. 되게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손에 있거나 한 실험들은 메모나 기록 없이도 보통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논문을 쓸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실험을 다시 해야 될 때도 참고를 할 수 있고 실험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일어났을 때 뭐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기록을 해두면 결과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같은 실험을 할 때 재현성을 높이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서 항상 기록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매우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해요. 네, 정말 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 혹은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네. 남겨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영상 편지 찍어볼게요. 미래의 나에게 네. 보내겠습니다. 안녕. 현재 나는 실험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는 원하는 대로 성과나 목표를 이루었니? 미래에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파킨슨 증상 개선 효과를 가진 침 치료가 임상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치료 기술이 개발돼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정말 좋겠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연구자가 되길 바래.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뭐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더 빠른 시일 안에 이 침 치료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돼서 주영님의 연구가 임상에서 활용이 된다면 사람들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제 연구가 아닌데도 너무 짜릿하네요.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브릭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만나다 톡톡 인터뷰 우주영님 편을 촬영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아직도 떨려요. 지금 촬영 1시간째. 아직도 떨리시는 주영님. 앞으로도 저희 브릭과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주영님의 연구 멀리서 응원할 테니 항상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